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요즘 세상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항상 단풍이 진하게 들 때면 세상이 마법을 부리는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천 서울대공원의 가을을 그립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붉은색을 수채화에 담겠습니다. 잘 담길런지요? 자연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자연을 닮을 수 없는 거 아는데 더 느끼고 싶어 그 풍경들을 담나 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세피아 펜으로 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그림을 그릴 때 주요하게 보실 점들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마음 편안하게 즐기실 준비 되셨죠? 전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우선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가을을 그리고 싶다. 이번에는 용기 내서 그려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리플레이 하시면서 차근히 그려보시면 됩니다. 가을 그림이 엄두가 안 나서 늘 미루셨다면 올해는 저와 함께 꼭 가을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실 때 화면 구도 잡는 법을 설명할게요. 텅 빈 하얀 종이가 눈앞에 있으면 막막하시죠? 우선 처음에는 중요한 구분선을 그어주세요. 그 그림에서 가장 확실하게 화면을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밑에 수풀과 위에 나무가 있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누어진 두 개의 면 중에서 위의 면을 또 나눠줍니다. 나무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래 수풀이 있는 면을 나눠줍니다. 필수적인 구도를 모두 잡았습니다. 펜이라서 어떻게 잡지? 지울 수도 없는데 하실 텐데요. 펜으로는 콕콕 점을 찍어주면서 하세요. 이제 자세한 묘사는 그 나눠준 틀 안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의 기초 영상들에서 알려드린 중요한 선들을 이용하여 그리시면 됩니다. 아직 기초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색은 그때마다 화면에 적어 드릴 거예요. 모두 한꺼번에 섞는 것은 아니고 단풍 색에 따라 농도 조절을 해가세요. 밝고 화려한 단풍색을 나타내려면 너무 많은 색들을 섞으면 색이 탁해집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노랑, 빨강, 주황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보라나 갈색 계열을 살짝 섞어주세요. 물 번짐을 보여드리려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색이 어떻게 종이에서 섞여가며 신비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이것이 수채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입니다. 알려드리는 색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메이커마다 이름이 모두 달라요. 통일된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채색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 색들을 어떻게 잘 섞으며 잘 어울리게 칠하느냐가 키포인트겠죠. 이런 점은 그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같은 색을 섞어도 너무나 다른 색이 나타나요. 이유는 섞는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랑에 바이올렛을 섞어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느낌이 참 다르거든요. 팔레트에서 섞는 색으로만 칠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팔레트에서 섞은 색은 종이 위에서 채 마르지 않은 색과 섞이면서 의외의 색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색을 섞어서 종이 위에 얹을 때 어디에 칠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색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른 하얀 종이에 칠할 색인지 마르지 않은 색 위에 칠할 것인지를요. 자연스러운 혼색의 멋은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수채화 완전 왕 초보님들에게 수채화 그릴 때 지켜야 할 규칙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붓을 깨끗이 빠는 것이 기본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는지 아는 방법은 빤 붓을 깨끗한 휴지에 꾹 눌러서 물기를 빼보는 겁니다. 물감이 안 묻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둘째, 헹구는 물은 자주 갈아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붓과 깨끗한 물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이 위에 바른 물감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려줘야 하는지를 결정하세요. 이것은 종이 위에 발라줄 색이 내가 원하는 색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 위에 바른 물감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붓에 묻은 물감과 섞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섞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촉촉할 때 칠하는 경우와 완전히 말랐을 때 칠한 경우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많이 축축할 때 칠하는 경우는 종이 위에서 확실한 번짐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마른 후에 칠하는 것은 두 가지 색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채색하기 위해 가장 기본을 말씀드렸어요. 수채화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림이에요. 이제 마음 편히 아무 생각 없이 쭉 즐기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책이죠. 가마득하게 멀어진 오래전의 책입니다. 너무 순수한 책이라서 왠지 이 나이에 이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해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이 책을 꺼내는 이유는 먼 기억 속의 내용 말고 그의 문장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였어요. 총 6장의 글입니다. 오헨리는 필명이고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미국 북부 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 그린즈버러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해서 15세까지만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취직하였는데 공금 횡령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헨리의 비극적인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 3년 3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 단편을 써서 친구에게 보내어 신문 잡지에 투고하게 되는데 이때 오헨리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47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8년간 그는 초인적인 필력으로 60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 잎새, 두 여자 수와 존씨, 그리고 이 집 1층에 사는 배엄원 할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은 가난한 예술가가 모여 사는 그리니치 빌리지 6번 거리 예술인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땅딸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씨는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폐렴은 존씨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 누운 채 꼼짝도 못하고 조그만 네덜란드풍의 창 너머로 옆에 있는 벽돌집의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처녀가 살아갈 가망은 글쎄 열에 하나야. 그리고 그 가망성은 저 처녀가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이야. 지금처럼 장의사 쪽으로 달려갈 기분으로 있어서야 처방이고 뭐고 다 바보 같은 짓이 되고 말지. 그녀를 찾은 의사의 말입니다. 존 씨는 이불 밑에 잔잔한 파도 하나 일으키지 않고 얼굴을 창문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수를 거꾸로 세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립쯤 있었는데 세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하지만 이젠 쉬워. 이제 남은 것은 5잎 뿐이야.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질 때는 나도 가는 거야. 그날도 다 지나가고 해걸음이 되어도 그 외로운 담쟁이 잎은 북풍이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들겨 나직한 네덜란드 풍 처마에서 뚜둑뚜둑 흘러떨어지지만 담쟁이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 씨는 드러누워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죠. 난 나쁜 계집애였어, 수. 내가 얼마나 나쁜 계집애였는지 알려주려고 저 마지막 잎새를 저 자리에 남겨둔 거야. 죽고 싶어 하다니 재받을 일이지. 자, 그 국물 좀 갖다 줘. 우유에 포도주를 탄 것도 좀 주고. 그리고 손꼴부터 갖다 줄래? 일어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있을 테야. 1시간 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수, 나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었어. 그런 그녀에게 수는 말합니다.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귀여운 아가씨. 배엄한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앓으셨을 뿐이야.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봤더니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가 그렇게 험한 날 밤에 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각등과 언제나 놓여있는 자리에서 꺼내온 사다리와 흩어진 화필과 초록과 노랑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존 씨야, 창밖으로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 좀 쳐다봐.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저건 배엄한 할아버지의 걸작이란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진 날 밤에 그분이 그려놓으셨단다. 오늘도 단드로잉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